네,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아침에 갑자기 돌출된 이슈입니다. 영일만 앞바다 최대 140억 배럴 석유 가스가 매장됐다. 이런 윤석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예, 우리는 이제 산유국이 되고 다른 나라처럼 산유국처럼 세금 안 내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윤석열이 발표했습니다. 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아침에 뉴스를 보고 한창 웃었습니다. 아, 웃으셨어요? 예, 이게 어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예, 이 비슷한 일을 했다가 아주 크게 망신을 당한 적이 한 번 있었죠. 예, 그렇죠. 76년 아마 연두 기자회견 때 그런 말을 했었을 거예요. 결국 알고 봤더니 석유도 아니었고 예. 나오지도 않았고 뭐 결국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국정 브리핑으로는 처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그것도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석유를 가지고 글쎄 그것도 말이에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알 수 없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걸 보고서는 저는 어쨌든 보고서는 크게 웃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지금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 허튼 설레발을 떨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윤석열 지지층 사이에서는 말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언론에 보면 전체 연설을 했던 그 이제 기본적 원문이 나와 있는데 네네. 거기를 꼼꼼히 보시면은 예. 이게 석유가 나온다는 거를 확정 지은 것이 아니고 아, 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크게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이 3단계로 가는 건데 네네네. 1단계를 했더니 있는 것 같더라. 예.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왔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아, 지금이 아직 1단계고 그냥 뭐 추정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게 탐사 시추를 해서 이제 구멍을 최소한 5개를 뚫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지금 탐사 시추라는 게 실제로 성공 확률이 1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검토를 하더라도 구멍을 뚫어봤더니 안 나온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구멍을 5개를 뚫으면 이제 확률은 더 높아지겠습니다만은 네네. 구멍 1개당 보통 확률을 한 10%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 거죠.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다면은 이 엄청난 정치적 책임은 또 어떻게 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건 뭐 뒤에 가서는 나는 몰랐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석유와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 본다면 네. 너무나 섣부른,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언론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광개토 프로젝트라고 작년도부터 진행을 하던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 이게 바로 그 광개토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 광개토 프로젝트라고 치면은 꽤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요. 네네.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제 진행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업체에서 물리 탐사를 했더니 가능성이 높더라. 라는 결과가 그냥 나온 게 전부 다인 거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그것도 월요일 아침부터 지금 이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네. 보면서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럼 결국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윤석열이 어떻게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에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만. 그런 의심이 드는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이슈들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스를 줄이자, 그렇죠. 기후위기가 심각해서 심지어 지금 해외 시민단체들은 네. 더 이상 이제 석유나 석탄을 캐지 마라. 아하.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번 이제 선거할 때 가장 큰 쟁점이 알래스카에 있는 유전을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네. 예, 거기 석유가 있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기후 위기 때문에 특히나 정부가 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아하. 이런 게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이제 대선에서의 쟁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하면은 뭐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뭐 뉴스 나온 거 보면 삼성전자 시총보다 더 큰 뭐 이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적절한 거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좀 시대착오적이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많은 이야기를 지금 오늘 아침에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마음에는 오매불망, 우리도 산유국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거든요. 아유, 그렇죠. 오랫동안 사실 우리가 70년대 서주 파동을 여러 번 겪었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유가가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잘못 알려진 것 중에 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뭐 이런 표현들은 이미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석유를 그냥 캐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하는 그 포항 앞바다, 울산 앞바다 그 인근의 유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스전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2021년도까지 이제 석유와 가스를 이제 채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산유국 대열에 들어가긴 했고요. 소량이지만은 이제 지금 뭔가 나오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있고 지금 포항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포항에 그 도시가스 공사하다가 중간에 땅에서 가스가 새어나와가지고 지금도 막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불꽃공원이라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약간의 이제 석유와 가스가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인데 문제는 이제 유전이나 가스라는 거는 일정 정도 양이 되어야지만 경제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파내고 꺼내는 것도 많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기름이나 석유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한 양이 확실하게 있다는 확정이 되어야지만 이제 시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한 몇 년간 이걸 관련해서 이제 탐사도 해야 되고 또 상업 개발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업 개발을 하는데 왜 그게 더 고려할 것들이 많죠? 그냥 파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 멕시코만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시추하다가 잘못 사고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기름이 새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업 개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이제 시추공을 이제 뚫고 했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내부의 압력을 좀 어느 정도 좀 견뎌도 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시추선 같은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한사 시추에서 했는데 상업 개발에서 또 중간에 이게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그래서 중단되는 사례도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몇 단계를 더 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참 너무나 섣부르다. 한마디로 지금 10%의 가능성 때문에 윤석열 씨가 이렇게 대대적인 시추 작업을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그걸 5개 뚫으면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그래봤자 뭐 크게 뭐 달라지는 않는 것이고요. 5개를 이렇게 심는 것은 50%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또 아닌 거죠. 그걸 또 그냥 곱하기 5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약간 높아지는 거죠.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1966년부터 그 해저 석유 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는데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포항 앞바다? 네, 포항 울산 앞바다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여다봤을 텐데 그동안 못 봤다는 걸까요? 왜 지금 영일만 앞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묻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사실 뭐 60년대보다야 지금이 탐사 기술이 좋아진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규모가 큰 데들은 이미 좀 많이 이제 개발을 해놓은 상태인 거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울산 앞바다에 있었던 동해 가스전. 이게 이제 완전히 시추가 끝나면서 이제 석유공사에서 그 다음 하나를 더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막 하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기조차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해병 그 파문 때문에 온 나라가 곤두서 있는데 이때 갑자기 윤석열이 에너지 발견 이렇게 설레발을 떠는 것은 믿음이 안 간다. 지금 우리 게시판에 글 올리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을 해도 무리는 아닌 거죠? 그렇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난주에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나와가지고
또 추가로 최대 3개 핵발전소를 또 추가로 건설한다. 네. 뭐 이런 또 계획을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때 이런저런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그런 이제 이슈들을 지금 막 이제 새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런 것들 신문의 기사 제목만 가지고 현혹되기보다는 네.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70년대하고는 지금하고는 우리도 이제 완전히 다르다. 예, 게다가 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화석 에너지를 갖고 활용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신재생 에너지 등을 통한 그런 에너지 이노베이션이 이제 필요한 시점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전이 발견됐다고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풍력 아니면 2차 전지 기술이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예. 이랬으면은 예. 그것이 아직 좀 불확실성이 좀 크더라도 네.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니까 뭐 예. 10분 양보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거 지금 다들 어떻게 하면은 석유를 안 쓸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이제 유전이 나왔습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거죠. 예. 아니, 게다가 또 아리백 시대를 맞아서 이 석유 가스에 대한 그런 의존도도 낮춰야 될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네. 이현석 의원님, 네. 앞으로 원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권고안이라는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11차 전력계획의 권고안이 나와 있고요. 네. 이제 하반기에 이제 그걸 가지고 공청회나 국회 보고들을 할 것으로 이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폐기하기로 했었던 네. 노후핵 발전소를 다 수명 연장하는 거고 그때 안 짓기로 했었던 신한울 3, 4호기도 지금 이제 지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시 3개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그 3개랑 별도로 또 SMR이라고 소형 무드용 원자로가 또 지금 얘기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소형 원전. 네, 심지어 이거는 지금 설계도 안 끝났어요. 저기 소형 원전은. 이게 설계도 안 끝난 발전소를 전력 계획에 넣는 사례가 지금까지 처음이고요.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새로운 전통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이게 네. 사실은 핵발전소 문제는 뭐 몇 차례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핵폐기물 문제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좀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계획은 저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추진하는 정책끼리 충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너지 정행동 정책위원 우리 이현석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은 이 에너지에 관한 한 정말 천리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첫날 첫 방송 이렇게 귀한 조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현석 에너지 정행동 정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